개별 질문은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세 단체에서 각 후보자님들께 각각 질문을 한 가지씩 선정한 질문들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대협에서 후보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의대협의 질문은 근데 이제 후보자님들께 따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통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각 후보자님들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네. 내용의 변경이 약간 있어서 예. 그러면 직접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부탁드리고요. 의대협의 조중현 회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후보자님들께 두 가지를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예비 의료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계에 닥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의료계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였고 예비 의료인들은 불신과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의료계 현황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고시 응시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현 후보께서 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시간 좀 되실까요? 안내해 주셔야죠. 네네. 일단은 앞서 양해드린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민 후보자께 발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료계, 특히 의협이 준비 안 된 어떤 이슈에 대한 투쟁으로 인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투쟁에 필요한 감도 있고요. 의대 학생들도 여러 중요한 이슈에 같이 동참을 했다가 어떤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는 바람에 상당히 피로감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의협회장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현안 대처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같이 두 번째는 우리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 그리고 개원과 교수님들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인식의 집단 공유화 과정을 꼭 겪어야 한다고 저는 누누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 문제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 방법을 얘기를 하고 같이 통일된 집단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의협회장이 된다 그러면은 의협과 예비회원의 입장으로서 예비회원을 더욱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의료 현안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고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 의대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커리큘럼은 실제적으로 의대 학생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부분에 하나 더하여서 의료 정책이라든가 우리 의료 보험 제도라든가 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식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겠고요. 국가고시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학생 때 우리 학부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역시 인컴이 최고야. 거기에 따라서 권위가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제가 웃고 무슨 저런 교수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졸업하고 일단 현실에 나오면요, 사실
의사들은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교육하고 앞으로 국가고시 같은 어떤 위원회에서도 의료 정책 분야를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통 개별 질문 역시 2분 내외로 이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성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의료계 선배들이 혹은 의료에서 여러 가지 의료 현안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처와 그런 컨텐츠가 많이 부족했다, 뭐 그런 내용이시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계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역사적인 의사협회의 경과를 좀 되짚어보면, 원래 의사협회는 약 107년 전에 개원이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원이 몇 분이 모여서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의사협회는 개원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역사적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약 15년, 20년 전에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 시대적 요구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어떤 변화 혹은 트렌드에 이렇게 팔로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의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파업 투쟁을 선택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와의 고립을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의 역사적 인식과 또 의료계 내부의 부족한 점, 소위 얘기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개원인뿐만이 아닌 병원, 또 공공의료, 또 전문, 또 전공의,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구조 내에서 합의적 민주주의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들만의 목소리, 각 단체만의 목소리. 최근에는 의학회나 진료과 내에서도 아주 직역적 이기주의가 좀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이제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희망적으로 저희가 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과 역사와 학생, 커리큘럼의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소위 얘기해서 의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의료 프로페셔널리즘, 과연 의사는 공공재인가 개인재인가 사회재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의료의 영리화나 산업화에 대단히 다소 컨퓨전이 있는, 혼란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아이덴티티를 잘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수영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다 책임이 있죠. 차별을 다 그동안 선배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별을 젊은 분들도 못한 것도 있는데, 저는 서울시의대장을 하면서 그 젊은 의사들이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을 위해서 막 의대협에서 정책 토론회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장소 제공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의대협,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가 각자 플레이하면은 연속성이 없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려면 같이 합쳐야 된다 해서 아마 젊은 의사 협의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 맥락으로 이어가는 게 이제 청년회를 아까 처음 할 때 말씀드린 거고, 항상 풀이 중요합니다. 풀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과대학 제 둘째는 이제 의대생이지만 저도 의대를 졸업했지만
항상 평가를 한 번으로 하더라고요. F학점. 10과목이면 한 과목 F 맞으면 1년 납치하고 이러고 한 번으로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한 게 시험 의과대학 교육 중에 꾸준하게 여러 번 테스트를 종합을 해서 이제 판정을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 않아야 벼락치기 공부가 의대생들도 벼락치기 공부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시험 볼 때 족보라는 게 있죠. 그 족보라는 게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외부에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비싸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은 전체 이걸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쭉 의사들 외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세대별로 차이가 상당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아마 의사들을 위해서는 아마 인성교육이라든지 윤리교육 같은 게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진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여러분께도 그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저는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보건의료 기여tin 문제에 있어서의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신경을 쓰느냐에 대해서 지난 우리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제가 우리 그 협회 집행부가 강력히 저항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전국을 돌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주요 대학하고 지역 대학병원과 우리 시간이 되는 의대생님들 참석했었는데요. 그 대구와 광주, 익산, 대전, 서울, 청주에서 이렇게 좀 가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왜 우리가 의학과 한의학은 전혀 다른 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적인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의과대학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한의과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가 아마 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의료계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우리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도 열심히 가서 설명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규제기여tin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우리 학생 대표가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범의료계가 모두 참여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도 이런 문호가 열려 있다, 또 우리 같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시원의 국가고시 응시료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국시원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사회와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국시원에서 하는 우리 학생들 시험 문제, 국가고시 문제, 그다음에 전문의 시험 문제들 제가 가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국시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사 면허를 가지는 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고시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 국가고시입니다. 필기시험에서부터 그 다음에 실기시험까지, 실기시험을 유일하게 먼저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따라서 지금 치과의사협회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시험을 보지만은 어렵게 낸 공부를 통해 한 것을 평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의사국가고시가 다른 지금 현재 우리네 전문직의 어느 직종보다도 잘된 시험 문제와 그다음 잘된 실기시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단지 이제 너무 비싼 거를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우리 장학금 제도랑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들려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송호빈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께서 우리 현안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고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으면 관심이 있는데 미래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개헌가는 바로 아래쪽에 개헌을 해도 찾아와서 인사를 안 합니다. 그만큼 의사들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 의원들한테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디테일한 공약을 사실은
의과대학에 계신 학생들한테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의사협회 정관을 개정해갖고서 우리 의과대 학생들을 주내원으로 뭐 1년에 한 10,000원 정도 회비를 내고 저희들 기본이 드리고 한 50만 원 내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도의사회장, 심사회장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대원에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학생들의 어떤 교육환경 개선은 지금 같으면 대학 자체가 무슨 평가 인증기관 비슷한 데서 대학 교육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냥 땡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검한 거를 우리 의사협회 산하에 있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인증을 2차적으로 좀 받게 하면은 교육 환경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들 공약으로 다듬어지는 생각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학비는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경부에서 항상 모든 의료 정책을 할 때 의사들 5급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서 모든 보건의료를 설계를 할 때 의사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 인적 자원으로 국가에서 사용하면서 교육과정에 국가에서 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공약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이사님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사님의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젊은 유권자분들의 관심을 좀 더 촉구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들에게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대전협에서는 저희 집행부가 이런 각 후보자님들에 대한 어떤 이런 유권자들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선정해봤습니다. 마찬가지 순서대로 이용민 후보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민 후보께서는 판을 엎어라라는 구호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려 한다, 혹은 파업을 위해 설모에 충당하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파업 투쟁을 진행하신다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투쟁을 통해 얻으려는 구체적인 아젠다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판을 엎어라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시겠지만은 대부분 한국의 의료제도는 잘못되었고 근본적으로 한 번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실천 가능성의 문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한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임기 3년 동안에 이것이 다 제가 공약한, 여기 보면은 뒤쪽에 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4대 실천 중점 공약과 10대 실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는 감히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작하는 이러한 어떤 작은 몸짓으로부터 우리 다음 회장과 또 그 다음 회장이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저는 투트랙을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의사협회는 자고 나면 쏟아지는 각종 규제와 악법, 저수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방어해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의적으로 한번 공격 한번 해볼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맨날 방어만 하다가 끝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창조적 공격을 하는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모든 지역을 떠나가지고 모든 의사들의 집단 의식의 공유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한 1년 정도 준비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준비 없는 투쟁을 해서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우발적으로 사건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처해서 파업하자고 파업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반드시 필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 한 번의 투쟁은 제 임기 동안 딱 한 번 정도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희생하겠습니다. 희생이 별거 아닙니다. 구속시키면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제 위에 2선, 3선이 받쳐줍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또 투쟁을 할 것이고요. 다음 회장이 또 나오면은 그 길을 가면은 결국은 작은 몸짓이 큰 태풍으로 변하는 그런 나비의 몸짓이 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판을 엎으라는 거지.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다 한꺼번에 일거에 그 누적된 모순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같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또 3년 허송세월 합니다. 제가 오직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나물에 콩밥 먹겠다고 부캐치 브레이드를 내걸었습니다. 저는 꼭 콩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들 궁금증이 좀 더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임성 후보자께 질문드립니다. 조임성 후보자께서는 여러 좋은 공약들로 지지 호소를 하고 계시고 선거운동 임하시고 계신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목표가 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이 목표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전협 집행부에 파악이 됐는데요. 위협 선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조임성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지초문인데요. 총선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뭐 제가 궁금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전국구 비례대표도 있는데 그렇게 뭐 세밀하게는 분석이 안 됐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처분이 자세하게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례대표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도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순화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국 의료계, 한국 의사들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아쉽게도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으로 107년 역사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의사협회장이 돼서 20대 총선에 비례대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약사회장이나 간호사회장은 비례대표를 받습니다. 이게 한국 의사들의 현 주소입니다. 대단히 좀 시니컬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과연 11만 명이 되는 의사들은 비례대표를 못 받고 약사나 간호사, 한의사들은 비례대표를 받습니다. 조금 다른 직역, 영양사 회장, 또 유치원 아동 보육교사 협의 회장, 또 전국구를 받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의사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정치적인 것과 정치력은 구분이 돼야 된다. 저는 국회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예산사업, 또 최근에 3년 전에 경기도 의사회장 출마 시에 공약으로 걸었던 의료인 폭행 방지법, 의료의 힘이 약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번번이 발목을 잡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의 정치력입니다.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정치력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의사협회장 당선되면 총선에 비례대표로 어플라이 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의사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300여 명이 되는 국회의원들께 우리 의료계의 어려운 점,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임을 천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일부 유권자분들의
질문이 해소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수웅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 3월 10일에 의료계에서는 큰 투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공의들을 비롯한 여러 젊은 의료인들이 추위와 싸워가면서 투쟁에 참여하여 주셨었는데요. 임수웅 후보자께서는 작년 투쟁에 동참하지 않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같은 상황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우선 답을 하기 전에 질문에 투쟁에 동참 안 했던 내용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원격 의료 반대 및 잘못된 의료제도,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 그 당시에 전혀 준비가 안 된 회원들의 분위기도 아직 소극적인 상황에서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비대위에서 의협회장 및 16개 시도회장들한테 그 동반 삭발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응하지 않아서 제가 유일하게 삭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의협에서 열렸었는데 450명 중에서 서울시 의사회가 220명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여의도 골기대회 때 한 2만여 명이 참석했는데 3분의 1인 7천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비대위 부위원장으로서 또 의발력 협상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그러나 작년 2월 이후에 의협회장님이 정상적인 절차를 좀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사실과 다른 의발력 협상에 대한 비난, 비대위하고 투쟁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기에 앞서서 어찌되었든 최종 결정된 3월 집단 휴진 결정에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다른 일부 시도의사회는 달리 전혀 의협의 지시에 토달지 않고 회원들의 알리며 참여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회원님들이 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투표 내용과는 다르게 싸늘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후보자 본인 자신도 그 당시에 잘못된 왜곡된 공격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시기인지라 미처 3월 10일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협회관 농성시에 격려 방문 내지는 지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질문사항에 투쟁에 동참을 안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추무진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무진 후보께서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시긴 한데요. 그래서 최근 현안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대의원의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의료인들 다수가 그 임시총회에서 혁신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좀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시 대의원의 의장님 말에 따르면 추무진 후보자께서는 대의원 총회와 같은 날에 규제 기여팅 철폐를 위한 전국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저희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이 좀 부결된 것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진 않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그럼 이뤄나갈 계획이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아울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 1월 25일 임시총회 일요일 이 자리에서 있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20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가서 우리 앞마당에서 천막동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의원회와 임시총회 날짜가 그 전에 정해졌었고 1월 17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자 그 회의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날 그 회의를 할 때 25일 날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또 대의원들도 전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자 대회와 그다음에 그 대의원들과 같이 하도록 그날 시간 장소를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근데
그날 당시에 여기 임시총회 장소에서 워낙 그 현안에 대한 토론들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조금 같이 말미에만 좀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임시총회는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몇 달경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또는 소모임을 통해서 만드는 안을 갖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많은 안 중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그 우리 회원들의 뜻이 회무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고 대통합혁신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회원투표제도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중앙대의원의 직선제 문제, 그 다음에 대의원들의 그 책임제 문제, 또 그다음 대의원에 참하는 것이 시도 임원들의 그 겸직 금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안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 정관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지 정관 개정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의 지지가 있었지만은 그 의결선에는 미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상당히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저희가 그때 1월 25일 상황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회원님들의 뜻이 받들어져서 회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그다음 의사결정 구조에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시도회장님들의 겸직 금지 문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4월 우리 마지막 총회 정기총회 때도 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송우빈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우빈 후보께서는 수련평가기구 독립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임하시는 과정에서는 전공의와 관련된 두드러진 행보가 과연 있었나 하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놓으신 여러 좋은 공약들이 선거를 위한 주행맞추기식 공약은 아닌지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거 공약에 관련해서 실제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방대학이라 서울의 수도권 대학 교수님이나 정호쌤 만나면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뭐 네트워크 있는 분들은 뭐 세팅을 해야 쉽게 만나고 가는데 저는 뭐 지금 나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저희들이 원격 의료나 의료협력처럼 의료 현안과 맞물려졌을 때 꼭 튀어나오고 협회장 선거 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공약은 아닙니다. 상근이가 2명이 들어와서 맡아서 하실 건데 이걸 허황된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협회장 취임하면 막바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대학병원들 병상 부쩍 늘리면서 왜 뭘 믿고 병상을 그렇게 늘릴까요? 액팅하는 의사 한 2분의 1이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저임금으로 쓸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저수가에 대해서 병원에서 크게 이야기하나요? 환자를 약자로 잡고 비급여를 엄청 때리잖아요.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 경영하는 사람들이 수가의 개원이들만큼 크게 이야기합니다.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전공의들이 있고, 의료보험으로 1,000만 원에 중증 환자 본인 부담 50만 원이면 환자 50만 원 내고 나오면 비급여로도 한 1,0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정보세상이나 의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척하죠. 제 대답은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 의사진행 발언 조금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성관입니다. 제가 그 의사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어서 제가 공식 일정이 조금 있어서요. 저희가 원래 제가 통보받은 게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걸로 예정돼 있어서 5시까지는 좀 끝내주셨으면 하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토론회를 5시에 좀 어렵고 2부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일정상 참여가 어려우시면은 전체를 끝내기보다는 중도에 좀 이렇게 자리를 비우셔도 저희는 좀 진행을 2부 순서는 마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약간 착각하시고 아마 5시까지 말 모셔서 일정을 잡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진행을 좀 빨리 예, 행사 진행은 6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고요. 발언을 최대한 좀 이렇게 시간 지켜주셔서 진행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공보위협의회 개별 질문 듣겠습니다. 네, 공보위협의회 백동원 회장님께서 직접 각 후보자님들께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용민 후보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백동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료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공보위 현안에 대해서 현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현재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하여 3년 내내 투쟁위원장 역할을 하겠다. 지금까지의 우발적인 투쟁이 아닌 준비되고 창의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명확한 직급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각 지자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협에서 단체 행동을 통한 투쟁을 시행할 경우 공보위들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의료 현안에 대한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등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투쟁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공중보건의의 신분이 일단 기간제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도 역할을 못하고 병력을 대신해서 근무한다는 것 때문에 또 전문직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어떤 어정쩡한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각종 수당이라든가 복지 포인트 같은 데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일단 이런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위 개인이 희생을 염두에 두는 그런 투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투쟁이라는 것이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발적이고 현안에 대해서 뛰쳐나가는 투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필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집단 공유화 과정은 우리 공보위들도 어려운 그 근무 환경에서도 전파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저는 충분히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한번 투쟁할 시간이 왔다, 기회가 왔다 생각할 때는 그때는 물론 모든 결정은 회장의 책임으로 내리겠지만은 공보위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그것이 투쟁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투쟁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단체로 승리했을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승리의 조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공보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 아니면은 제가 버리는 전면전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인 희생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성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공중보건의는 하루 많게는 1000여 명을 예진하는 대인원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공중보건의가 떠안는 업무 과부하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방접종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 1인 예진자 수의 한도를 정하는 등의 공보의 공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국가예방접종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예방접종 관련 지시사항에서 예진의사 1인당 하루 예진 인원수를 과도하게 배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공중보건의를 위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올해 예방접종 시즌 전에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전공이 소아청소년과입니다. 또한 제가 2006년부터 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로 가는 인력, 보건소로 가는 국민들을 민간의료기관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무이사로서 6, 7년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1월에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우리 공중보건의사 우리 회원 한 분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행정처분은 환자와의 민원이 야기돼서 이 환자분이 불친절하다. 예방접종 하는 중에, 독감 예방접종 하는 중에. 그래서 민원을 돼서 주의로 이어지고 또 경고로 이어져서 징계를 받은 좀 억울한 사례죠. 제가 즉시 가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대로 작게는 400~500명, 많게는 1000명이 넘게 하루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지금 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나온 가이드라인, 정부가 우리 의료계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한 환자가 도어투도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최소한 30분 정도가 걸리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접수하고 예진하고 또 바이탈 사인을 재고 또 접종하기 전에 문진을 하고 또 진찰을 하고 접종을 하고 접종 뒤에 이상 반응을 보기 위한 급성 이상 반응을 보기 위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다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다시 열을 재고 도어투도어 나갈 때까지 30분 내지 40분이 걸리는데 그렇게 친다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그렇게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법적인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가 즉시 항의를 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와는 오랜 교분이 있는 질병관리본부 핵심 우리 의사 출신의 담당 공무원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라라는 답을 듣고 대단히 실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기는 여러 의료사고의 문제는 우리 회원이, 우리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의료계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승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공중보건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으며 2018년, 20년 그 사이에 최저 수준에 도달하는 후에 2026년이 되어야 현재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 배치의 적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각 자치단체에서 한정된 공중보건의 인력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공보의 업무가 과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운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공중보건의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대응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마 내년부터는 의학전문대학원이 4개 남으니까 좀 있지만 아마 그렇더라도 아마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어플라이 하기 때문에 그 군의관이나 공보의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공보의 선생님들이 그 취지에 맞게 배치가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소아청소년과 회장을 5년 했습니다. 아까 조인성 후보가 얘기했지만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공보위 선생님들이 그 아까 예방접종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실제로 지방이나 열악한 데 가지 않고 수도권에 보니까 뭐 복지위원, 그러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복지위원, 건강관리협회, 그 다음에 종합병원 같은 데 있으면서 상당한 업무량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옛날에 복지위원회 30명 배치된 거를 그때 공보위협의회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13명까지 줄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배치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보위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뭐 2분 내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그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그 진료 기능을 강조해서 보건소 같은 데에서 아마 민간의료기관하고 부딪히는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진료 업무보다는 이제 본연의 업무에 예방이라든지 교육 같은 데 좀 치중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중보건 의사 배치에 근거가 되는 농어촌 특별법이 수명을 아마 다 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애초에 취지에 벗어나서 저가 노동력 공급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회장이 된다면은 공중보건의 의사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추모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번 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님들 중 유일하게 직접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을 맡아 해물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원들인 공중보건의가 당면하고 있는 의료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공중보건에 관련 현안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언제까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그거는 지난번 우리 공보위 그 선생님들 그 정견 발표와 후보자들의 그 토론회 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현안 중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보면은 제대로 그 휴일을 찾아 먹지 못한다는 그 잃어버린 3일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백동원 지금 현 회장님의 당선시킨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문제로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항상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공보위 선생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하지 못해서 야간 당직을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서 하는 문제들이 자꾸 문제가 돼서 그것들이 행정 처분을 받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걸 해서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위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을 갖다가 잘 알려가지고 그런 일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협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위 선생님들께서 과도한 업무량, 보건소가 진료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에서의 진료 기능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를 지역보건법이 좀 개정되는 방향으로 가서 보건소는 진정 우리 주민들의 건강 예방과 하는 쪽으로 보내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우빈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로 의무 복무하는 경우 5월에 복무 만료한 뒤 인턴 또는 봉직이 등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보니 병, 의원 등에서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또한 배치되기 전 3, 4월 훈련 기간 동안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다 보니 훈련 중임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등 이런 문제가 매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현재 단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이나 당선 시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신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 비슷하게 가던 사법고시 합격했던 그 보관들이 저희들이랑 똑같이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고 공무원을 마치고 나와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갖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지금 회장님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게 원칙인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과격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이 본과 일하는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 행정직원이 와서 종이 하나씩 쫙 뿌리고 너희들 작용하는 분들 사인해라. 사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군 의무사관 지원을 있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학생들한테 당신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 아니면 당신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22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인턴을 해도 된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학생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의과대학 들어가 본과 이런 데 되면 저도 뭘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뭘 나눠주고 한 번씩 와서 저기 신체 검사 하라고 해라. 저는 그런 근본적인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ROTC, 석사장교, 웬만한 뭐 이런 장교들이 다 3년 이상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20개월, 22개월, 20. 저희들만 멍청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고 나이가 먹고 주변에 네트워크가 많이 생기면 부디 어려운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거든요. 자기 시대에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 뒤로 흘러가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죠. 저는 그게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가 기성세대의 희생과 양보를 통한 후배들을 위한 의료계를 건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순서에서 예정되었던 순서를 모두 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약간 예전보다 15, 20분씩 지체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좀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10분 정도 그 휴식 시간을 갖고 5시부터 다시 2부 순서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